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시간 특강이고요. 오늘은 하루에 그래도 아는 지식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공부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합격에 절대적인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전국에서 오신 분 중에서 가장 멀리에서 오신 익산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도 이제 보통 강의를 하게 되면 3번에 걸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할 교재가 있으면 쭉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접 풀어봅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렇게 또 저도 막 적습니다. 이렇게 막 메모하고 적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오늘 강의할 때 메모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오픈되면 여러분은 또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프린트를 다시 떠가지고 한 2부 정도 더 떠서 아는 것을 갖다 계속 하면 눈에 익힌단 말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없는 백지에서 다시 내가 체크해보고 아, 문제에서 이게 나오고 이게 유의사항이고 이게 핵심이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한 3번 정도 해서 6월 말까지 이렇게 한 3번 정도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내 걸로 만든다면 적어도 전체 시험 나올 걸 요 범위를 벗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오늘 할 문제가 기출 중심으로 강의를 하지만 기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문제다. 어떤 강사, 어떤 책을 쓴 사람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이 10사람이 매년 연구했던 문제가 오늘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10사람이 모이면 이게 100사람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사람이 만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내도 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한다면 합격에는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아는 거하고 이것을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알긴 알아. 객관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다 합격할 거예요. 그죠? 물어보면 다 합격할 건데 이게 쓰라고 하니까 이게 전개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전개를 갖다가 저도 공부하면서 또 강의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잊어먹지 않고 혼돈까지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은 방법을 자꾸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죠?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궁적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궁하면 통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지나온 과거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암기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하면서 아는 내용을 확인하고 모르면 그걸 집중적으로 본다면 아마 시험 당일날 딱 자리에 앉으면 이제 얼굴에 미소가 딱 올라야 돼. 아, 그래. 딱 보는 순간 합격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 시험은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대충 합격 가능성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신감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날 미보상 비율이 10%인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문제집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해서 읽는 방법을 잘 보면 이게 10%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없는 문제도 많단 말이죠. 없는 문 찾는데 1, 2분 걸려. 있어야 되는데 미보상 비율이. 그죠?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하면 통한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수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병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자가 손무부터 해서 손빈의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손무가 이제 천하를 하다가 한 나라에 갔죠. 그 나라에서 이제 융성하게 이제 파티를 쫙 하면서 한잔하면서 그 황제가 그러죠. 저기 있는 궁녀 300명이 있는데 저 궁녀를 반나절 만에 훈련시켜서 일반 병사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딱 던지죠. 그때
손무가 가만히 있으니까 대신들이 막 그러잖아. 옆에서 수근거리잖아. 천하의 손무라 해도 어떻게 반나절 만에 훈련을 시켜서 병사의 수준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막 웅성거립니다. 그때 손무가 황제를 보고 이야기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사람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황제폐하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 한 가지만 들어준다면 제가 훈련을 시켜서 병사수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 손무 선생께서 하는 조건은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300명 모읍니다. 그래서 병사 중에서 훈련된 병사 한 6명 앞에 딱 조교로 딱 해놓고 합니다. 좌로 삼보하니까 탁탁탁 삼보를 합니다. 근데 이 궁녀들이 따라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따라해요. 나머지는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가장 이쁜 그 궁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옆에서 계속 조잘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손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명한다. 우로 삼보 하니까 또 우로 삼보 딱 합니다. 궁녀들도 한 70%가 움직입니다. 70% 우로 삼보를 하는데 역시 그 궁녀는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그 옆에서 막 깔깔거리고 있단 말이죠. 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딱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찔러 하니까 창을 찌르는 모습을 딱 이렇게 시범을 보인단 말이죠. 그때 손무가 이야기하죠. 궁녀한테 찔러! 딱 그러니까 한 90% 따라해. 근데 그 궁녀, 제일 이뻤던 그 궁녀는 따르지 않아. 그래서 황제폐하께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폐하, 저 여인을 목을 치십시오. 목을 치십시오. 황제가 가장 아끼는 궁이란 말이죠. 가장 이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을 치라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황제가 막 땀을 쭉쭉 흘리면서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끄집어내서 목을 칩니다. 그 다음부터 좌로 삼보하니까 막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군사 수준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 만에 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90일 하고도 7일이 남아있죠. 97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 생각 나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인 개념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문제 들어갈 때 문제에서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읽으면서 반은 이 체크하는 데에 달려있다. 거기서 누락되거나 그 A타입이다, B타입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선정하는 것이 문제의 푸는 핵심이다. 그죠? 그래서 논작물은 양보할 수 없는 15점입니다. 그죠? 논작물은 가장 쉽기도 하고 마음 잡고 하루만 공부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논작물은 15점을 확보하자. 아니나 다를까 1회부터 10회까지 매년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5점은 나온다. 그래서 15점 정도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가장 그 조사 방법이 다양하죠. 몇 품목은 가장 다양하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무슨 조사죠? 그죠? 모든 것은 표본조사다. 표본조사가 기본이다. 왜? 전체 1000제곱미터에서 그걸 다 조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이 샘플링, 즉 표본을 정해서 그 표본에서 조사해서 전체로 환산해주는 작업이 우리 일이다. 조사하는 게. 그죠? 표본조사.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사죠?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죠. 전수조사 품목은 이렇게 해서 여러 품목을 써놓고 전수조사할 품목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품목은 전수조사에 한 것은 논작물과 밭작물로 나누어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쓰라라고 나눠요. 논작물에서 전수조사 할 수 있는 품목이 뭐죠? 벼, 밀, 보리, 귀리. 4개 쓰면 5점이 됩니다. 밭작물에서는 콩팥. 그죠? 요렇게 해서 논작물에서는 벼, 밀, 보리, 귀리.
이렇게. 그런데 특히 벼 품목에 대해서만 하나 더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수량 요소 조사다. 수량 요소 조사다. 말 그대로 수로서, 오직 수로서 양을 측정하는 것이 수량 요소 조사. 그럼 왜 저게 생겼느냐 했을 때, 수량 요소는 거대재해가 났을 때 토분 조사할 시간도 없어. 이번에 뭐 경북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도 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량 요소 조사는 수로서 양을 측정한다. 거대재해가 났을 때.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 기준이 하지 않고 수확량을 구할 때 쓰는 것은, 우리는 수확량이 구하는 것만 하면 피해율은 평수 비평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확량을 구하는 데서 우리는 표준 수확량을 한다. 다른 품목들도 다 평년 수확량 쓰는데 이게 표준 수확량 쓰기 때문에 제주도의 표선면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수확량 구할 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표는 표준 수확량, 선은 선비다 해서 비율이죠. 이삭 점수와 나달 점수의 그 비율표에 따라서 구하면 돼. 주는 경우도 있고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비율을 하고, 그 다음에 면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는 게 있더라. 피해 면적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미만이다, 이상이다, 때로는 초과다 하는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6 이상이나 6 미만에 6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만 시험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면적 피해율 할 때도 면적 피해율이 10% 뭐죠?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죠. 그러니까 10% 이상 30% 미만은 다 되겠죠. 마지막이 30% 이상이다.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처음에 나오는 것은 미만이더라 해서 아름다울 밑자를 써놓으면 좀 더 기억하는 데 좋지 않을까. 아름답다. 미만. 그러니까 모든 구성법은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미만부터 시작해. 그 다음 이상, 미만 하다가 제일 뒤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요소 조사할 때 이삭 점수 상태 점수는 16 미만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삭 상태 점수도 이삭이 몇 개 이상이냐, 몇 개 미만이 할 때도 기준도 16개는 기억을 하지만 16이 시험에 나오면 이게 1점이 2점이 때 틀리고 맞고가 결정돼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16개 미만, 16개 이상. 그 다음에 나달 점수도 51개 미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확 줄어들죠. 이게 아니면 맨날 헷갈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총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사 대상 면적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원래는 실제 경작 면적을 주어지는 게 뭐 8, 90% 문제죠. 이 농지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가입 면적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가사가 가서 그 면적이 맞는지 그때서 조사해. 그래서 제가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약하면 정권 평가사가 됐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 농작물에서 확인하자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언젠간 될 겁니다. 이러면 우리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을 하면 현장에 가보지 않고 계약이 돼요. 근데 농협에 물어보면 다 확인한다고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농협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요구가 관철된 것이 저가전 품목은 착과조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수 12종도 1군 같은 경우에는 착과조사를 하죠. 계속 늘어나야 돼. 만감률이 없다가 또 생겼고 계속 늘어나야 돼. 자, 가입 면적인데 이게 우리가 직접 가서 스마트폰을 들고 가서 쭉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걷기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3만 번 걷는 거는 기본일 거예요. 그만큼 많이 걸어. 그럼 나중에 이제 응용되는 거는 그때 실무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 하니까 그 부분은 실제 경작 면적이 된단 말이죠. 실제 경작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실제 경작 면적 측정할 때 우리는 기호화를 하자. 꽃표, 세모,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나라 손해평가사의 공통용어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하는 손으로 고사된 면적이구나. 보상하는 거죠. 보상하는 면적인데 우리는 X라고 고사된 것, 죽은 것. 보상하는 손에 죽었기 때문에 X라고 하고 세무는 미보상이다. 즉 병충해 담보를 투자를 가입 안 했다면 미보상으로 되겠죠. 미보상. 그 다음에 타작물. 이거는 기수학. 이걸 농작물에서는 공통용어로 좀 하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꽃표, 세모, 동그라미 중 가장 중요한 게 세모다, 세모. 이 미보상이 중요하다. 적과점 품목에 가서는 이 미보상을 면적을 어떻게 해줄 건데, 미보상 주수를 어떻게 할 건데가 관건이더라. 그래서 제가 시험에 거의 나오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랑 할 때 세모를 넣자. 그렇게 시험에 나오면 세모를 하면 이거 언젠가 써먹어야 돼. 시험, 그게 그냥 폼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모를 해놓고 이 세모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적과점 품목에서는 좀 특이하죠. 미보상 감수량에다가 저걸 집어넣었단 말이죠. 넣을 데가 없어. 가만 보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꽃표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을 구할 때 보상됐기 때문에 이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인데 실제로 수확량을 조사해 보니까 7,000kg 나왔다 하면 감소된 게 얼마나 감소됐죠? 3,000kg죠. 그 3,000kg의 죽음이 바로 고사된 면적이다. 그러니까 수확량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옥수수, 밭작물에서는 옥수수에서는 이 시옷이 중요하더라. 나머지 품목에서는 전부 다 세모와 동그라미, 즉 미보상하고 계약자가 기수학을 했다면 그는 수확량에 포함을 시켜서 피해율에 영향을 줘야 돼. 그죠? 근데 요 X는 옥수수일 때는 피해 수확량을 구해. 피해 수확량을 구할 때는 피해 수확량은 잘 보면 공식이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이야. 수확량을 구하든 피해 수확량을 구하든 공식은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서 곱하기 조사값 플러스 세모와 동그라미를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이 모든 작물의 기본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 조사 대상 면적,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200제곱미터다라고 실제 경작 면적을 주어지는 값이죠. 주어지거나 조사 대상 면적을 주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고사 면적이 100이고 미보상이나 타작물 포함해서 20이고 기수학 면적이 80제곱미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바로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뺀 1000제곱미터가 조사 대상 면적이더라. 이게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시험은 약간 꼬다 보니까 요걸 조사 대상 면적 줘버려.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을 또 구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이 1000이라고 주어졌다면 이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모든 품목의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만 알면 나머지 이제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더라. 수량 요소 조사할 때 수확량은 그대제이다 보니까 표준 수확량, 표, 선비, 이삭 상태와 나달 상태의 비율표를 통해서 구하고 피해 면적 개수 이렇게 하면 다 풀립니다. 기출문제도 풀어보겠지만, 그 다음에 표본조사 시는 로스율이 들어가더라. 왜? 우리가 네 포기에서 네 포기를 이렇게 뺍니다. 그러니까 표본 구간이 5구간이면 몇 포기를 빼죠? 예? 20포기죠. 한 표본 구간 4포기에서 그 면적을 시험 문제 주잖아요. 그럼 그 면적에다가 수확량 하면 되는데 이 수확량 진짜 수확량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3kg인데 그 중에서 로스율 7% 들어간다. 그래서 3kg가 우리가 주어진 면적이 3제곱미터에서 2kg가
제시된 문제에서 평가사가 해보니까 그 무게의 총량이 2kg다 주어진다면요. 면적도 주어지고. 그럼 대입만 하면 되죠. 산수죠. 3제곱미터에서 이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단위 면적당을 딱 구해버리면 전체 면적에다가 딱 하면 되니까 3제곱미터에서 2kg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로스율, 불순물이 섞여 있죠. 전수조사 시에는 기계로 수확하기 때문에 송풍이 잘 되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소쿠리에다 담아서 하거든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7%더라. 그래서 1-7%는 0.93이다. 또는 1-0.07을 사용해도 되고 우리는 바로 아니까 0.93을 시험장에서 쓰라는 거죠. 그래야 실수가 작다. 1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지금은 다 알지만 시험장에서 1 플러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게 불순물이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나? 마이너스, 그게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애버리자. 0.93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 평가사가 함수율 조사를 했네. 그래서 조사 함수율이 13%다, 15%다, 20%다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주어졌겠습니까? 사용하라고 주어졌겠습니까? 그죠?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준을 생각해 보면 쌀은 수매하고 매수하는 그 과정에서 마른 상태의 쌀이다 보니까 함수율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곱하기 기준 함수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준 함수율은 메콩강이라고 해서 완전히 암기를 하자. 그것도 여기가 15공지, 여기서 15공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콩닥 네 글자. 그래서 14%가 콩하고 동생인 팥. 그 다음에 콩가루 집안인 분질미. 딱 세 품목만 14%. 그러니까 위에 있으니까 15%. 몇 배죠? 우리가 먹는 일반 쌀은 전부 다 몇 배입니다. 그 다음에 찰벼, 기리, 나머지는 전부 다 13%. 요렇게 해버리면 1 기준 함수율이 시험에 몇 배가 나왔다면 바로 문제지에다가 15%를 써놔야 돼. 잊어먹기 전에. 1 0.15분의 1 조사 함수율은 20%다 주어지면 0.2. 이 값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조사 시에는 로스율을 적용한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가십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 문제가 그거죠. 가입 면적이 나오고 실제 경작 면적이면 실제 경작 면적 동그라미, 고사 면적 곱표, 타작물 세모, 기수학 동그라미, 찰벼. 찰벼니까 우리는 몇 프로? 13%. 그리고 측정값은 20%. 평균적인 내폭의 길이가 1m더라. 폭은 3cm더라. 측정 무게는 3kg일 때 표본 조사를 통한 수확량은 수확량을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품목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써야 될 공식은 핵심 단어인 평조단 수미를 좀 하자. 가장 핵심 단어죠. 평조단의 서커스의 평조단의 수미가 가장 뛰어나더라.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평조단 수미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반드시 5점에서 3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것만 잘 알면 된다. 평조단 수미. 그럼 평이 뭔데 했을 때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단은 단위 면적당. 이걸 단위 면적당이라 하죠. 단위할 때 단. 그 다음에 수확량을 구하면 되고, 수확량을 구했으면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니까 미보상 감소량을 자동적으로 수미는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이유는 나중에 수확량을 구할 때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이랍니다. 여기서 조사 대상 면적은 평조단 수미할 때 조사 대상 면적이죠.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 할 때 저게 조사값이잖아.
모든 품목의 평가 방법은 벼작물만 정확하게 알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조단, 조사 대상 면적과 단위 면적당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수확량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해주려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평조단할 때 단위 면적당 곱해주는 이게 핵심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아니 기수학을 해버렸는데 수확량이 적어서 비율이 높아지면 전부 다 수확을 다 해버리면 비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당연히 세모와 동그라미는 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이 기준이 바로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우리가 직접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수학하고 미보상받은 것은 5년 동안의 평균만큼 수확이 됐을 건데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은 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딱 구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많은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문제에서 이제 많이 혼돈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요거죠. 평균적인 내폭의 길이가 1m고 폭은 30cm다라고 했을 때 이 분모를 1m 곱하기 0.3 문제에서 표본 구간의 면적이라고 주어지면 표본 구간의 총 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표본 이처럼 문제에서 평균적인 내폭의 길이가 이렇다. 길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내폭의 길이가. 근데 이런 용어까지 썼을 때는 여기서 곱하기 표본 구간의 면적은 이 계산하면 조사 대상 면적이 4100제곱미터일 때는 표본 구간 수가 몇 구간이죠? 4 플러스 2니까 6구간이니까 6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문제는 요 표본 구간 수를 구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는 나올 수가 있다. 벼 품목과 적과전에서 표본 구간 수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조심을 좀 하자 하는 부분에서 이래서 무게가 3kg 곱하기 표본 조사니까 0.93 곱하기 1 마이너스 측정값이 함수율이 20%니까 문제에서 찰배니까 0.13 분의 1 마이너스 0.2 이렇게 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유효중량이더라. 유효중량.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그 무게가 그대로 측정되지 않고 효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통계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7% 로스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적과전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죠. 적과전에서도 낙엽 인정 피해율.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해 줄게 하는 건 낙엽 피해율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을 해주니까 통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감일 때는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쭉 나온단 말이죠. 떨렁감일 때도 그 공식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가 핵심이에요. 단위 면적당 유효 중량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 유효 중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인 7%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에서도 수정 분량 환산 결과 모지수 환산이다. 계산을 바꿔줬다. 통계 자연 수정 분량률 15%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평조단 수밀에서 조사 대상 면적과 단위 면적당 표본 조사를 통해서 단위 면적당 얼마나 일치를 했는데 이는 전수조사는 한꺼번에 다 조사 대상 면적에서 수확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주어지는 문제에서 보면 이때 작물의 중량은 주어진단 말이에요. 전수조사 때. 6,000kg만 하면 이 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조사 대상 면적과 단위 면적당에 있는 걸 한 번에 전수조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함수들밖에 없어. 왜? 전수조사 했다고 해서 마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로스율도 필요 없고 함수율만 해버리면 된다. 그리고 세모와 동그라미는 여전히 보상 안 해줄 거니까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을 해줍니다. 과수의 가스는
평조당 수미의 공식을 쓴다면 단위 면적당 평형 수확량. 한 나무의 적과 착각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주당 실제 결과 주수에서 평년 수확량 나누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단위 면적당이냐 한 주냐 하는 그 차이만 있지 과수나 논밭은 똑같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화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7회. 이제 진짜 실전 문제예요.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오는 문제 많이 안 풀어봐야 돼요. 요것만 다 풀어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 이 이상 나오지는 못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잘 보세요.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이 항상 같은 루틴하게 나옵니다. 그죠? 계약사항이 있고 조사에 나온다는 피해율을 구하시오. 피해율을 구할 때 우리는 조사 종류가 제일 중요하죠. 수량요수 조사. 동그라미 쳐야죠. 딱 문제 읽으면서 키워드가 뭐냐. 아,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량요소 조사를 구하래요. 참조해서 피해율의 계산까지. 피해율이 보험금까지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피해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해율의 계산까지니까 답안지 쓸 때는 피해율은 바로 써도 되죠. 이제 피해율은 평수미평에서 평년 수확량은 주어져 있으니까 6천. 답안지 바로 써도 돼요. 웬만하면 답안지 쓰세요. 이제 논작물 같은 경우는 답안지 바로 써도 돼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을 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밑에다 쓰면 되죠. 그리고 답안지 쓸 때 혹시 틀렸을 때를 대비해서 X를 꺼내. 혹시 잘못 썼다면요. 이럴 경우 요렇게 해서 잘못 쓸 때 이렇게 꺼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율 다시 써도 됩니다. 정답 처리할 때 시험지에다 이렇게 하면 다 맞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피해율은 다시 이렇게 쓰면 돼. 내가 여기서 아까 5천을 잘못 썼다 했을 때는 두 줄 꺾고 부분은 이렇게 6천으로 쓰면 되지만 내가 전체 좀 계산이 잘못했다 했을 때는 이렇게 X 꺾고 다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지 나오면 한 두 줄 정도 비워놓고 피해율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뭘 써야 되죠? 수확량이잖아. 그 여기다가 수확량 쓰면 되잖아. 이제 공부가 되신 분과 안 되신 분 차이가 나죠? 수확량은 어떻게 합니다? 그렇죠. 수량요수 사니까 표선면이라고 문제제에 써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5,000kg. 그 다음에 선비 비율도 좋네요. 그죠? 우리는 안 줘도 되는데 그 0.7.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비율. 피해 정도는 경미하다 했을 때 10% 이상 30% 미만일 때 1.1. 그죠? 1.1. 이렇게 바로 구하면 되잖아. 수학 전부 다냐. 그거 얼마 나오죠? 계산을 빨리 해야 되는데. 3,850? 네. 3,850kg. 자, 단위를 다 쓰라고 시험장에서 다 나오지만 이렇게 안 써도 다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주자 물어보면 이렇게 제처럼 다 써요. 이렇게 마지막에만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구한 거 아닌가요? 미보상 감수량. 그래서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해서 수확량은 3850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주어졌네.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있는 게 잘 찾아봐야 돼. 미보상 비율 10%니까 평년 수확량은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이다.
여기서 뭐 평년 수확량 안 씁니다. 그대로 숫자로 말을 하면 돼요. 평년 수확량이 6,000kg 마이너스 3850 수확량의 10% 0.1 이렇게 해서 구하면 215kg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215 해서 비율은 몇 프로요? 32.25%가 나오더라. 네. 그 다음에 여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뭐 셋째짜리 퍼센트 단위로 셋째짜리에서 반응을 하는 그 규칙을 그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그죠? 다 구하고 난 뒤에 혹시 지문에서 뭔가 주어졌나 그것만 보면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나온다면 기출 문제 이게 완벽한 문제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오늘 다 풀어볼까요? 그 다음 2번 문제. 문제를 읽을 때 꼼꼼하게 한 번만 읽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동그라미 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해야 적과전에서는 아주 주의를 요한단 말이죠. 그게 누가 동그라미를 잘하느냐가 실수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위원 수학감소 보장부서 표 품목의 가입 농가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보상하는 재해로 나왔죠. 수확량 조사 방법 중 수량 요소 조사를 실시했다. 오케이. 지금 어떻게 나와도 알아. 딱 자신감 있잖아요. 그죠? 해서 1, 2항의 함곡을 써라. 단, 조사 수확 비율은 결정은, 그렇지. 해당 구간의 가장 큰 비율, 동그라미. 이 비율 중에서 뭘 사용할지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질을 하라, 채굴 하라라고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어졌잖아요. 그죠? 적용하고 미보상 사유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미보상 사유는 없으니까, 미보상 비율이 없단 말이에요. 항목별 요소 점수는 조사 표본 폭이 순수대로 기재하라. 순수대로 기재하고 소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율은 12.35%를 하라는 거죠. 네. 이게 정수일 때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것은 여기서 하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조사 내용이 포기당 이삭수. 이삭수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죠? 16 미만. 아름다울 줄 있어서야 실수하지 않는다. 16 미만은 하나밖에 없네. 1점. 나머지는 2점, 2점, 2점. 그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 완전 다달수도 51개 미만이다. 그렇게 쭉 해서 하면 풀 수가 있죠. 예, 요거는 풀면 풀립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해보면, 1, 4, 5, 1, 3, 4점, 5점, 1점, 3점. 요거는 직접 해보세요. 51개 암기했던 걸 그대로 대입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51, 60일 같은 게 숫자가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서두르지 마시고 50일 미만부터 해서 50일 이상, 61개 미만, 71개 미만, 81개 미만, 81 이상이 5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숫자가 81 같은 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놓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대로 하고 합계도 다 맞출 수 있고, 이제 조사 수확 비율이죠. 10번 문제가 조사 수확 비율이 구가 몇 점이죠? 20점이 나왔다면, 이 구하니까. 근데 20점을 표를 통해서, 표는 암기하는 게 아니죠. 주죠. 그래서 20점을 쭉 가서 보니까 여기다 말이요. 19에서 21점 사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조사 수확 비율을 최대를 하라라고, 최고 높은 걸 하라니까 80%가 되겠죠. 그 80%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조사 수확 비율은 80%다. 그죠? 퍼센트에 그냥 80만 쓰면 되겠죠. 네. 조사 수확량은 표선면으로 조사 수확량은 표 선비 비율 피해 면적 보증 개수. 피해 면적은 요거
그러니까 실제 경작 면적 대비해서 기준이 3,500분의 1,000으로 하니까 이게 28점 몇 프로? 30%? 10% 이상 30% 미만이니까 뭐 소수 필요 없죠. 그죠? 바로 1.1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피해 면적 보정 계수를 구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수미평. 이때는 표준수학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수미평은 자다가도 평수미평이니까 평수미평을 그대로 대입하면 6.13%가 나온다. 미보상 감소량은 없다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 7시간이니까 5분간 쉬어서 7분 쉬고 50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작물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여기서 15점은 양보하지 못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논작물 벽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아래와 같이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경우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15점이란 말이죠. 그죠? 병충해 담보 특약에서 담보하는 7가지 병충해를 쓰시오. 이제는 병해와 충해를 구분해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병해와 충해는 이렇게 병 나오는 건 병해죠. 병. 외울 것도 없죠. 병. 나머지 충해는 먹노린지하고 벼멸구가 된다. 그래서 암기 팁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세 해서 흰 줄무늬 벼도 깨물어 먹세. 작년에 시험 나왔을 때 이제 도열병이 목도열병을 나왔다. 목도열병. 그 시험 나오면 우리 이론서에서 한자라도 추가되면 이거는 목도열병은 꽃표 세모 동그라미 어디에 들어갑니까? 세모. 물론 복수정답 처리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벗어나면 일단은 이론서대로 도열병과 목도열병 다른 것으로 인식하기 바랍니다. 물론 같은 목도열병도 뭐 도열병이 목에 있으면 목도열병, 잎에 있으면 잎도열병에서 다 같은 의미지만 출제자는 그렇게 출제해서는 안 된다. 도열병이면 도열병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도 복수정답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수확 감소에 따른 A농지의 폐율과 보험금과 B농지의 폐율과 보험금을 각각 구하시오. 그 다음에 식물재 피해가 65% 이상 고사했을 때 경작불능 보험금을 A 농지의 보험금과 B 농지의 보험금을 구하시오. 기본적인 패턴이죠. 기본적인 패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피해율을 구하는 거죠. A 농지의 피해율은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2번, 답 쓸 때 2번에 A 농지 써놓고 1번 피해율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피해율은 평수미평이다. 그런데 평년 수확량을 딱 하려고 하니까 평년 수확량은 이렇게 조건이 약간 변형을 주실 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평년 수확량 쓰면 되겠죠. 평년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기준이 농지 면적이 있고 가입 면적이 있다. 그리고 실제 경작 면적이 나와져 있죠. 실제 경작 면적은 가입 면적과 동일하니까 요걸 해라. 그러니까 16,000 제곱미터가 실제 경작 면적이니까 곱하기 단위 면적당 0.85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평년 수확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확량은
무슨 조사죠? 전수조사다. A농지 전수조사. 사고 내용도 도열병이다. 수확량은 4,080kg다. 그 다음 여기서 꽃표 세무 동그라미 어떻게 됩니까? 전수조사 시에는 뭐라 그랬죠? 평조단에서 조단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꽃표 세무만 세모 동그라미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세모 동그라미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면 우리는 써놓고 세모 동그라미 있는 것만 찾으면 되겠다. 평, 수확량. 수확량 전수조사 했을 때 수확량은 나왔네. 4080. 예. 수확량이 바로 나와버렸네, 그죠? 수확량은 고민할 거 없이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수확량은.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게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13,600인가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다. 13,600. 13,600. 13,600. 마이너스 수확량은 주어졌으니까 4080.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은 10%니까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 필요한 건 밑에다가 쓰면 되겠죠.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이 13,600에서 마이너스 4080 곱하기 미보상 비율은 10%. 이렇게 구하면 계산은 얼마죠? 952네. 그죠? 952kg. 이렇게 해서 평수미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은 평수미평으로 구해서 63%.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니까 문제 출제 유형이 체질을 하라, 채굴을 하라 또는 비굴 아래다가 100% 하라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 유형은 체질을 해라 했을 때는 평년 수확량의 50%를 곱하시면 되고 지금은 100% 하라고 했으니까 100%를 곱하면 되겠죠. 평년 수확량의 100%에서 가입 가격 하니까 17,680.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이렇게 구하면 되는 아주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농지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라 했을 때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이 40% 어떻게 나왔죠? 지급 비율이죠. 경작불능 보험금에 있어서 자기부담 비율이 20%. 20%일 때 우리는 다 알죠. 20%일 때 100% 마이너스 20% 하니까 40%가 났나. 15%일 때는 42%.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나올 거고 아니면 이 공식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42.5%인데 42% 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병충해일 때는 단독 사고일 때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론서는 옛날에 이제 했을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병충해 단독 사고일 때는 이거는 암만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까지는 미보상 비율에 포함시키지 말라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론서에 그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은 단독 사고든 뭐든 문제에서 미보상은 방제 미흡으로 해서 미보상 비율을 10%를 매겼다. 누가 매깁니까? 네? 그죠? 평가사가 매겼는데 이게 매긴 것을 바꾸면 틀립니다. 주면 주는 대로. 항상 원칙은
문제 조건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조건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주놓고 적용 안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방지 미흡으로 미보상 비율 10% 주었잖아요. 제시해서. 그래서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그대로 미보상 비율은 10%다 하고 확정 짓는 게 중요하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저게 미보상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없는 걸 해야 돼. 근데 있는 거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문제 조건을 그대로 제시하면 무조건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